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속마음으로 궁금해하시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나이의 사랑은 사치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52세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애들도 다 컸고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각방 쓰고 있는데 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나만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에요. 저 역시 40대 중반에 그런 시기를 겪었거든요. 결혼 20년 차에 갑자기 만난 한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거울을 보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자책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분명 좋은 엄마이고 싶었고 책임감 있는 아내이고 싶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싶었죠. 그런데 상담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중년기는 제2의 사춘기라고 불려요.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론에 따르면 40대 65세는 생산성 침체의 시기인데 이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점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상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45대 55세 중년층의 68%가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 재구성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다 보니 중년이 되어서야 폭발하는 거예요. 마치 압력밥솥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김님, 48세. 여성, 20년 결혼 생활 동안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막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몇 달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대 때의 설렘을 다시 경험했죠. 처음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나는 나쁜 엄마인가? 나쁜 아내인가? 하면서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깨달았어요. 이 감정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요. 두 번째 사례, 박님, 53세. 남성, 회사에서 만난 10살 연하의 여성 동료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가정에서는 아빠, 남편이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었는데 그 분과 있을 때는 한 명의 남성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의 벽 때문에 괴로웠죠. 가정도 지켜야 하고 사회적 시선도 신경 쓰이고 그런데 상담을 통해 이런 마음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사례, 기님, 49세. 여성,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이제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라고 자책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제2막을 살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중년의 사랑은 20대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20대의 사랑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성숙하고 깊이 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죠.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사랑을 열정, 친밀감, 헌신 세 요소로 나눴는데
중년의 사랑은 특히 친밀감과 헌신의 비중이 높아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이죠. 이런 콘텐츠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중년의 사랑과 욕망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1단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길지가 중요한 거죠. 2단계, 현재 관계 점검하기. 새로운 감정이 생겼다면 먼저 현재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때로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기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해답일 수도 있거든요. 3단계, 건강한 경계선 설정하기. 감정을 인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요. 특히 기혼자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죠. 감정과 행동 사이에는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해요. 4단계, 자신만의 치유 공간 만들기.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승화시켜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5단계, 전문가와 상담하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는 여러분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중간중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다만 그 감정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년의 사랑은 때로는 실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구일 수도 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라는 현상이죠.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젊음이나 활력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중년의 사랑과 욕망 건강하게 다루기 체크리스트. 매일 10분씩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는 시간 갖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 3가지 적어보기. 새로운 취미나 활동으로 에너지 전환하기.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하기. 자신만의 치유 공간 만들기. 꼭 피해야 할 행동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첫째, 충동적인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하게 돼요. 둘째, 상대방을 이상화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은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셋째,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피하세요. 새로운 사랑을 위해 기존 관계를 파괴하는 건 결코 현명하지 않아요. 넷째,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지 마세요. 이런 감정을 가진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섯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저장해 두시고 다시 보세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상황별 맞춤 대응법. 기혼자이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생겼을 때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하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정말 새로운 사랑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새로운 사랑을 원할 때 자신의 과거 상처가 치유되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랑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반대할 때 자녀들의 마음도 이해하되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솔직하게 대화하고 시간을 두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해보세요.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죠. 이런 고민 비슷하게 겪고 계신 분들,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년의 사랑은 꼭 이성과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새로운 사랑, 친구들과의 깊은 우정도 모두 사랑이에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기라는 단어에 너무 제한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걸 느꼈어요. 사랑은 훨씬 넓고 깊은 개념이에요. 장기적 성장을 위한 방향 제시. 중년의 사랑과 욕망을 건강하게 다루는 건 단순히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앞으로 20에서 3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건강하게 다루면 더 성숙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장기적인 방향은 이래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둘째, 현재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으세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넷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랑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예상 질문과 답변. 상담사님, 그럼 불륜도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길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적인 솔직함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감정이 드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이런 감정을 가지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현명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년의 사랑과 욕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증거예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깊어지고 진실해져요. 20대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성숙하고 깊이 있어요. 우리 또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하잖아요. 책임감도 있고 현실도 고려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그게 우리가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이에요.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소중한 감정이라는 거요.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할지는 우리의 지혜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만의 치유법이나 경험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현명하게 다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